네, 안녕하세요. 돈 버는 승리한다.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오늘은 C그룹의 2분기 어닝콜과 실적 발표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같이 보시죠. 일단 2분기 C그룹의 실적은 159% 매출액이 상승했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이제 게임 산업,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 핀테크 사업 골고루 다 성장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핀테크의 성장이 가장 많았고,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고, 다른 사업부에 비하면 그 다음에 게임도 많이 늘었고 이커머스도 많이 늘어가지고 각 사업부별로 다르긴 하지만 총 합쳐서는 159%라는 정말 높은 YOY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킹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게임 부분 매출이랑 비슷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는 매출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부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좋은 트렌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띄게 계속 매출액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부별로 하나씩 자세히 보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출액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표인 QAU, QPU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QAU는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이 게임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이런 지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그 게임의 인기가 많고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5% 증가가 있었고, QPU 같은 경우에는 활성 지불 이용자 수,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하는 플레이어 중에 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85% 늘었습니다. 계속 이 우상향하는 추세가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좋고 이런 주요 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커머스인데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오더, 그러니까 주문 금액, 그 다음에 GMV, 총 거래 대금, 좀 어려운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문 금액도 많아야 되고 이 플랫폼 안에서 거래되는 대금도 많을수록 이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27%, 그리고 총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8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게임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성장 기업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듯이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 21년 2분기 150% 증가했다, YOY로. 그 다음에 QPU, 이 경우도 이 전자지갑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YOY로 109% 증가했다. 그러니까 아까 게임과 이커머스처럼 이용자 수,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거래 대금, 뭐 이런 플랫폼 안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우리나라 말로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364% 상승했습니다. 매출액 성장이 169%였는데 매출 총이익이 464% 성장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나 R&D 비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거는 기업의 체질이 좋아졌다는 거죠. 같은 돈을 벌더라도 기업에 돌아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비타입니다. 에비타는 아까 앞에 나왔던 그로스 프로핏보다 좀 더 수익성에 가까운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7.7 밀리언으로 양수를 보이고 있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24.1 밀리언으로 한마디로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적자로 됐냐라는 걸 보면은, 작년에는 게임에서 돈을 번 게 이커머스와 핀테크와 뭐 기타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다 상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게임에서 번 돈이 이커머스와 핀테크에서 나가는 돈을 충분히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적자폭이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커머스와 핀테크에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이 나더라도 매출액이 계속 좋은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자가 나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는 비용 구조입니다. 매출액이 아까 나왔듯이 거의 169% 정도 가량 상승했는데, 이제 각 요소별로 비용이 상승한 걸 보면 여기는 98%, 그 다음에 138%, 67%, 130%. 그러니까 매출액이 169% 늘었는데 그 매출액에 기여하는 뭐 마케팅 비용이나 원가 비용이나 판관비 같은 게 매출액 성장률보다 더 낮았어요. 이건 훨씬 좋은 의미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마진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인 두 가지를 보면 R&D에 많이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과 세일즈 마케팅을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피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순손실 부분인데요. 원래는 돈을 벌었으면 넷 인컴이 됐겠지만 지금은 넷 로스인 상태고, 작년 대비해서 이 손실이 증가하긴 했지만 매출액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주식 보상 비용,
제외한 넷 로스. 그러니까 지금은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많이 주고 있다는 뜻인데, 이 인센티브는 실제로 아직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그룹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캐시에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지금 한 6, 7조 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4.3 빌리언에서 4.5 빌리언,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4.5에서 4.7 빌리언의 가이던스를 잡았는데, 이번 2분기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소폭 상향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재설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꽤 커졌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도 앞에 봤듯이 적자폭이 꽤 커졌고요. 이 이커머스와 핀테크는 아직까지 수익성을 못 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어닝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비용까지 다 합치고 나서 이제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 에비타는 양수였지만 올해 에비타는 음수,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순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한 거네요.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듯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각 사업부 매출액이 모두 좋았다. 매출액 상승이 모두 좋았다. 그리고 매출액 성장이 비용 성장보다도 높았다. 이건 결국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로 이커머스와 핀테크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마이너스지만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매출로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분기 어닝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8가지의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질문 하나씩 정리해왔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프리파이어 관련해서 경쟁 게임이 있을 건데 매출에 어떻게 영향 줄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새롭게 런칭한 게임은 가이던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대답으로는 게임을 경쟁 산업이 아니라 컨텐츠 기반 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프리파이어는 이용자 수 많고 소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이 스노우볼 효과로 더 큰 성장에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 제공과 플랫폼 성장에 집중해서 컨텐츠 기반 경쟁력을 갖출 거다. 그리고 상향된 가이던스에는 새로 런칭된 것 다 포함된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일단 게임을 이커머스와 같은 단가 추월 경쟁 산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일단 쇼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더 싸면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단가 추월 경쟁이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면 이용자가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런칭한 게임 보면 펫 럼블이라고 해서 어몽어스 비슷한 게임이었고, 문라이트 블레이드는 텐센트의 MMORPG 게임인데요. 이런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보급함으로써 이제 게임 시장에 컨텐츠 경쟁력을 갖겠다. 컨텐츠의 경쟁력을 가지면 이제 다른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저는 게임에 한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캐시 아이템이 좀 더 싸다고 해서, 뭐 현질 아이템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게임이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그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커머스 관련해서 코비드 상황 동안 어떤 카테고리가 트렌드가 있었나. 그래서 패션, 건강, 뷰티, 홈, 리빙 순서대로 좋았다.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는 홈 리빙 카테고리 성장이 가팔랐고, 최근에는 식료품과 일용 소비재, 약간 뭐 샴푸나 칫솔, 치약 같은 생활용품 쪽도 핫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푸드 딜리버리, 쇼피푸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쿠팡이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푸드 딜리버리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데 좀 업데이트 좀 부탁한다. 그리고 다른 아세안 국가에는 언제 런칭할 건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쇼피푸드 핫한 거 맞다. 그리고 주문량이나 배달 커뮤니티도 모두 크고 있고, 이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메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 같았고, 향후 신규 시장 추가되면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이던스로 넘어오면 하반기 게임 매출 전망이 다소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갔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의 상승폭이 좀 줄었다, 성장이 둔화된 것 같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게 트렌드상 그런 건지 아니면 잠깐 그런 거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게임 부분 가이던스는 작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락다운 영향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번에서 했던 컨텐츠와 플랫폼에 집중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해석했을 때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장폭이 있었고 예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고 효과라고 하는데, 작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을 했어도 그 너무 높은 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기고 효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 이후로 가이던스가 계속 성장세에 있긴 하지만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로 컨텐츠 집중, 게임 생태계, 소셜 기능, 모바일 집중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커머스 순이익에 어떤 요인이 제일 컸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 이익에 많이 기여했는지, 그리고 이커머스가 판관비가 많이 늘었던데 이게 경쟁이 심화된 건지 아니면 고객 유지 비용 증가 때문인지, 그러니까 어떤 요소 때문에 이커머스의 판관비가 늘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대답으로는 광고와 마케팅 쪽의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이 쇼피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국가별로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없고, 모든 국가 전반에 걸쳐서 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관비 관련해서는 경쟁 때문이 아니라 우리 포지션 지금 좋고 마켓 리더십 유지하는데 이런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 우리의 이런 투자, 적극적인 판관비 투자나 마케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우리의 전략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쇼피가 호날두, 그리고 성룡,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굉장히 유명한 국민 배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쓰면서 각 국가마다 광고 모델을 다르게 하고, 또 특정 이벤트에는 그 담당 광고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은 프로모션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각 국가의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잘 하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GMV 성장의 이유, 그리고 쇼피 강점 약점, 현금 소지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GMV 트렌드 좋아 보이던데 좀 디테일하게, 이런 질문이었는데,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남미 쪽 성장이 가파릅니다. 특히 브라질 쪽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서 쇼피는 그러니까 C그룹은 아직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마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소진 관련해서는 거의 마케팅 및 경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쇼피뿐만 아니라 그 C그룹의 전체적인 방향성인 것 같은데, 단기 성장 희생하더라도 장기 성장에 집중할 거고 이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항상 이 대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다음 질문은 쇼피 브라질은 현재 어떤지, 남미 지역 목표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수익화 요소, 광고, 커미션, 수수료, 물류 비용 등 어디가 제일 큰지, 그 다음에 남미, 동남아 중 평균 주문액은 어디가 큰지, 말레이시아 쇼피는 흑자 전환했던데 이유가 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쇼피는 국가별로 따로 보지 않고 남미랑 브라질은 초기 단계나 성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할 생각이고요. 수익화 요소에는 이 위의 내용들, 광고랑 커미션 비용, 물류 비용 다 포함되는데, 이번 분기에는 광고 수익이 제일 많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직 초창기라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모든 요소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아직 쇼피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단계여서 아직까지 현금화, 수익화가 좀 더 맞는 표현 같네요. 수익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뚜렷한 대답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른 어닝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쇼피가 몇몇 국가에서는 수익성이 실현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아닌 국가도 있지만 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점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면 이제 게임에 이어서 쇼피도 다음에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게임 부분이 있으니 수익화는 단기적으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파이를 크게 먹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남미 시장 관련해서 C그룹은 3자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 남미 이커머스 1등 기업은 자체 물류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대답으로는 C그룹은 3자 물류 시스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3자 물류 시스템은 우리뿐만 아니라 3자 물류 업체 또한 자신들의 목표를 대충 설명하면, 이 물류 시스템을 자기들이 직접 갖기보다는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협약을 맺거나 걔네들한테 일정 부분 주면서 3자의 물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건데, 각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쇼피는 이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커머스도 결국 배송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전문 배송업체와 협업을 할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가지면 그냥 자기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반면에 3자 물류,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3자 물류 업체에서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좀 다소 의존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쇼피는 이 부분이 지금
자기들한테는 삼자 물류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은 명확하게 의견을 가지긴 어렵고 지속적인 공부와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를 좀 정리하면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는데 최근 C그룹이 자금 조달 이벤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정리를 하면 6.3조 규모의 자금 조달을 발표했는데 주식으로 3.8빌리언, 그 다음에 전환사채로 2.5빌리언을 발표했습니다. 총 금액은 시가총액의 3.4% 정도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걸 왜 했을까 이런 걸 좀 봤었을 때 뭐 정확한 거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제 두루뭉실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뭐 경영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 전반 활동에 들어갈 돈이다라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인도와 지금 폴란드에 쇼피를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셀러 모집 중에 있는데 이 폴란드는 지금 유럽 진출의 시발점으로 잡고 있고 인도는 워낙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금 수요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로 보였고요. 사실 저는 쇼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각화하고 국가들을 늘리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다각화하는 것에 대한 좀 경계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한 번에 했다가 기존에 있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거나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캐시가 결국 줄어들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긴 한데 뭐 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반이 없는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의문감이 있다는 뜻은 사실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프리파이어 이 게임이 유행하는 지역에 쇼피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면은 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뭐 캐시템이나 뭐 아바타 같은 이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쇼피를 이용하면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쇼피에서 구매를 해보거나 우리의 뭐 시머니 같은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 게임에 도움되는 아바타나 장비나 이런 걸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게임이 인기가 있는 지역에 쇼피와 시머니를 뿌리내리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프리파이어가 인기가 없는 유럽 시장의 진출에 대한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제 생각보다는 C그룹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성과도 보고 계속 기사도 팔로우업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